우리나라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는 현실에서도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해 범인을 쫓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범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서는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를 이용해 자동차를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 환경을 쫓는 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아날로그 환경에, 승용차는 디지털 환경에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아날로그 사랑이 가져온 일본 사회에 참담한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병원을 방문하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으로 도모자라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메모리 카드 하나에 모두 저장할 수 있는 환자의 정보들을 일본에서는 모두 서류로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진료 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했다면 전의 기록을 찾기 위해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동사무소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은행에서조차 완벽한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 자체에서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디지털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상당히 빠른 일 처리와 편리함을 제공해주지만 굳이 싫다는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데요. 적어도 전염병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날로그식 일 처리를 크게 문제 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등장한 이후부터 일본의 아날로그 사랑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가게에는 CCTV가 부착되어 있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쉬웠던 반면, 일본은 대부분이 현금을 사용했기에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가 용이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동선도 대상자에게 하나하나 문의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실 감염자의 기억에만 의존해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본의 초기 대응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확진자의 수가 적었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나 있었지, 확진자가 늘어난 지금은 손 놓고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염자 관리도 디지털이 아닌 팩스로 일일이 환자의 정보를 옮기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감염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도장을 찍기 위해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은 부랴부랴 모든 것을 디지털화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화 계획은 주요 7개국, 즉 G7 가운데 꼴찌를 차지함과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21위에 불과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할 유일한 활로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연 4%를 웃돌던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거품이 꺼지면서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2005년에는 1% 선이 깨져 0%대의 성장률이 이어졌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해 국내 시장이 위축되자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IT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이 더욱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꼭 전염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디지털화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너무 급하면 탈이 나듯이 일본의 디지털화도 너무 급하게 진행된 탓에 여기저기서 무늬만 디지털이라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의 구청은 이른 아침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은 마이넘버 카드로 온라인 신청을 하려다 접속조차 되지 않아 구청에 찾아온 사람들이 반이었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구청을 찾은 사람이 반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현재 일본 국민의 약 15%까지밖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카드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일본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부나 주요 기관에서도 수기로 국민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이나 유출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편리해진다면 개인정보를 등록해도 좋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장점이 많아도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웬만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대다수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본인들의 생각과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1엔짜리 동전이 깡통에 가득 찼었어요. 저는 이것을 친구들에게 떠들며 보여주었고 친구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와, 진짜 일본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나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며 몇 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잠시 머무를 여행자라면 더욱 불편할 것 같네요. 어디에서나 카드를 사용하면 환전이나 은행 수수료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방문하기는 좋지만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한국에서 살 거야.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지만 구식이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왜 그런 것을 고집하는지 생각해보면 이해는 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불 시스템이나 신용 시스템에 대해 은행 및 기관에서는 업데이트에 막대한 비용이 들겠죠. 그들은 지금까지 잘 작동했기에 작업 방식을 변경하는데 극도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시골 은행이 그렇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여기 네덜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은행에는 가지도 않고 은행 건물은 있지도 않습니다. 일본이 왜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도장을 꼭 가지고 다녀야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불편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바로 옆에 나라이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불편해 보여요. 일본은 이런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방역에도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일본은 확진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일본과는 반대의 상황이라고 해요. 만약 내가 두 나라 중 한 곳을 가게 된다면 무조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사실 망할 전염병이 돌기 이전에는 일본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어요. 항상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니까 당연히 모든 기술들이 앞서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니까 놀랍네요. 이처럼 일본의 상황을 아는 외국인들은 아날로그 일본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시스템에 경악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기 위해서는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거주지는 경기도지만 주소지는 서울이고 출신 학교는 부산에 있다고 한다면 부산과 서울을 모두 직접 방문해야만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왜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술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